진짜 한국 사람들 못 말리겠네요. 여기는 한국의 수도 서울. 미국에서 온 300만 인기 유튜버 가족이 남산에 올라갔다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내 이 가족들은 한국인들에게 충격까지 받은 듯한 모습입니다. 대체 이 가족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한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20대 후반 애기 엄마 유튜버 넬라라고 해요. 3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전 세계를 누비며 여행 브이로그를 찍는 게 저의 일이랍니다. 물론 이 모든 여정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다이어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이어리라는 이름이 좀 특이하다고 느껴지셨나요? 딸이 태어나자마자 남편과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하나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다이어리에 소중한 추억을 적듯이 딸에게도 아름다운 기억을 하나하나 새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는 딸의 이름을 다이어리라고 지었답니다. 평생 간직할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질 다이어리처럼 되었으면 해서 말이에요. 저희의 바램대로 온 가족이 함께 세계 곳곳을 누비며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 어느새 태국에 도착해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다음엔 어떤 나라에서 더 멋진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바로 그때 남편이 요즘 K-팝과 한국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대세라며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저도 그동안 불닭볶음면 챌린지 같은 영상으로 한국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봤던 터라 호기심이 솟구쳤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한국행을 결심했답니다. 한국까지 갈 때 어떤 비행기를 타야 되나 고민돼서 항공권을 알아보던 중 대한항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전부터 한국 승무원들의 친절함이 유명하다는 얘기를 들어왔거든요. 과연 그 입소문대로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른 시일 내로 한국에 갈 수 있는 항공권을 예매하고 그 날짜가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한국에 가기로 한 당일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든 생각이 와, 역시 소문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구나 였어요. 승무원분들의 완벽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솔직히 과장 조금 더 보태서 마치 런웨이를 방금 막 걸어 나온 슈퍼모델 같달까요? 어떻게 한국 승무원들은 실력도 갖추고 있는데 이렇게 외모까지 뛰어난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혹시나 승무원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지 괜히 딴 데 보는 척 힐끔힐끔 쳐다봤다니까요. 물론 미국 항공사 승무원들도 한국처럼 실력 위주로 채용하기는 해요. 하지만 외모를 전혀 보지 않아서 얼굴이 눈에 띄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승무원들은 보자마자 얼굴부터 보이니 정말 너무나도 모두 예뻐서 진짜 한국에서는 승무원들을 외모를 보고 뽑는 게 아닐까 의심까지 했답니다. 한국으로 가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어요. 저희는 태국에서 한국에 가기까지 오랜 시간 비행을 해야 돼서 조금 많이 지치고 배고파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마침 승무원분들이 기내식을 하나씩 나눠주고 계시더군요. 기내식 메뉴는 고를 수 있었는데 이왕 한국에 가는 거 한식을 미리 먹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는 둘 다 비빔밥으로 골랐답니다. 그렇게 승무원분들은 저희한테 비빔밥을 갖다 주셨고 처음 보는 비주얼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하얀 쌀밥 위로 알록달록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야채와 잘게 다져진 고기가 예쁘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덮밥처럼 먹어야 하나 싶어서 숟가락으로 밥 한 숟갈을 떠서 입 안으로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하나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 물건의 모양은 꼭 미니 치약같이 생겼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뭘까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 감도 안 잡히는 거예요. 남편은 뭐 하고 있나 쳐다보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저 치약같이 생긴 게 비빔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니 도저히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승무원분께 살며시 이 튜브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웃는 얼굴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시더라고요. 승무원분께선 그 튜브 안에는 매콤달콤한 한국 고추장이 들어있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간에 맞게 적당량 짜서 밥 위에 뿌리고 채소랑 고기를 비벼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바로 알아듣지 못하니 승무원분께서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손으로 보여주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생기는 막연함이 줄어드는 걸 느꼈어요. 제가 여러 곳을 여행 다니다 보니 느낀 건 그 나라에 대해 처음 안내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고 친절한지에 따라서 새로운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다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 승무원분들은 그 어떤 사람도 편안하게 한국 문화에 다가갈 수 있게 해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감사했던 건 다이어리를 정말 많이 예뻐해준다는 거였답니다. 다이어리가 귀엽다고 어떤 승무원분이 비행기 인형을 선물로 건네주셨거든요. 그것 덕분에 긴 시간의 비행인데도 불구하고 다이어리가 한 번도 칭얼거리지 않고 편하게 비행을 즐길 수 있었답니다. 저희 가족의 여행 중 최고로 행복한 비행이었어요.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감탄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 넓은 공항에서 사람이 북적이는데도 불구하고 입국 심사대를 순식간에 통과할 수 있었어요. 짐도 나오는데 오래 걸리겠다 싶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컨베이어 벨트 위로 나타났고요. 빨리빨리의 나라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저희는 오랜 비행 탓에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 때문에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어요. 마치 SF 영화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이 생긴 최신 전기차 택시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조용한 우주선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는 모습이 마치 미래도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게다가 기사님은 한없이 친절하게도 저희의 무거운 캐리어들을 하나하나 트렁크에 싣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늦은 밤이라 지치고 졸렸는데 그 배려심 넘치는 모습에 긴장감은 풀리고 편안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전기차의 조용하고 부드러운 승차감까지 더해져 어느새 호텔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숙객을 맞이하는 호텔 로비의 모습에 또 한 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뭐랄까, 5성급이 아니라 6성급 정도는 되는 느낌이랄까요? 넓은 로비를 가로지르며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는데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거실과 침실이 층으로 분리된 복층 구조더라고요. 물론 호텔을 예약하기 전부터 2층이라는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예약한 건 맞지만 막상 와보니 생각보다 더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늑한 침실에서 푹신한 침대에 누우니까 따스한 잠이 절로 밀려왔답니다. 제가 지금껏 둘러본 세계 각국의 호텔 중에서도 최고로 기억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잠들었다가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일찍부터 눈을 떴답니다. 오늘은 광장시장으로 길거리 음식 탐방을 떠나기로 한 날이거든요. 저는 남편과 다이어리를 재촉해 호텔 밖으로 나섰습니다. 한국에 와서 매일매일 느끼는 거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이 친절해요. 제품에 안긴 다이어리를 보면 모두들 환한 미소를 지어주시더라고요. 보시는 분마다 귀엽다는 말씀도 자주 해주시고 말이에요. 물론 미국에서도 딸을 안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다이어리를 보면서 귀엽다고 하면서 관심을 받는 건 익숙한 일이었지만 한국에서의 환대는 왠지 모르게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져서 그런지 안심하고 한국 여행을 즐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친절한 한국 사람들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광장시장에 도착해 항상 인터넷으로만 보던 유명한 길거리 음식들을 만나자 절로 입가에 침이 고이더라고요. 특히 눈에 띈 건 김밥하고 떡볶이였어요. 김밥은 한 입 베어 물자 너무나도 익숙한 스시롤의 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또 달랐어요. 김의 맛이 좀 더 강조되면서 스시보다 조화로운 맛이었어요. 게다가 입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라 먹기에도 편했고요. 떡볶이는 먹자마자 혀끝이 얼얼할 만큼 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맵지 않아서 놀랐어요. 적당히 매콤하면서도 떡의 쫄깃한 식감이 씹는 맛을 더해주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젓가락질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젓가락으로 떡이 잘 집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남편도 약간 서툴러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금세 요령을 익혀서 생각보다 젓가락질이 편하다며 해맑게 웃으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김밥에 이어 떡볶이까지 맛보고 나니 절로 다른 음식들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잡채며 꽈배기, 탕후루까지 차례대로 맛을 봤어요. 꽈배기는 디즈니랜드에서 즐겨 먹던 추러스와 비슷한 맛이었지만 식감이 더 쫄깃해서 별미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웠던 건 제가 태국에서 먹어본 것과 같은 탕후루인데도 한국에서 파는 게 훨씬 더 맛있다는 거예요. 좀 더 설탕이 얇고 바삭하달까요? 같은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선 어떻게 더 맛있게 만드는 비결이 있나 봐요. 길거리 음식에 흠뻑 빠진 저희 가족 옆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나가면서 저희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먼저 저희한테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이어리를 보고는 귀엽다며 조그만한 열쇠고리 선물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다이어리가 그 선물을 받고 한바구음을 짓는데 어찌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저도 그 열쇠고리 좀 보려고 다이어리한테 달라고 몇 번이고 말했는데 선물이 마음에 들었는지 절대 주지도 않고 꼭 껴안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건 어떤 한국 남자분이 안고 있던 고양이를 내려놓고 다이어리에게 쓰다듬게 해준 거예요. 고양이가 낯선 사람이 만지는 걸 싫어할 법도 한데 딸이 고양이를 만질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고양이도 얌전히 있어주는 걸 보니 주인이 애정을 듬뿍 담아 키웠다는 게 절로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말을 걸어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를 시도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언어에 대한 열정과 도전 정신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잠시 호텔에 들러 남편과 딸을 쉬게 하고 저는 한국 화장품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혼자 올리브영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가보니 상상 이상으로 물건이 가득했어요. 다양한 화장품은 물론이고 건강식품과 생활용품까지 없는 게 없더라고요. 이런 곳이라면 MLB 서울 시리즈 때 선수들 부인이 신난 표정으로 들렀다는 얘기가 바로 이해가 갔어요. 그렇게 올리브영을 한참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걸 얼른 들고 호텔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메인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한국하면 빠질 수 없는 코리안 바베큐를 맛보러 고깃집을 가기로 예약했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숯불이 가득 담긴 검은 그릇을 들고 저희 테이블로 다가오더니 쭉 내려놓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뜨거운 용암이 펄펄 끓고 있는 듯한 붉은 불씨가 이글거리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배에 힘을 주고 의자에 찰싹 달라붙어서 어떻게든 안 닿게 하려고 했답니다. 거기에 살짝만 닿아도 데워버릴 것 같았거든요. 숯불 바베큐라니 처음 접하는 방식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직원분께서 그걸 알아채셨는지 친절하게 다가와 도와주셨습니다. 한 점 한 점 숯불에 정성스레 구워주시고 남편과 제 그릇에 각자 놓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분께서는 고기에 밑반찬 곁들이는 법부터 상추에 고기를 싸서 먹는 요령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덕분에 처음 맛본 코리안 바베큐는 감동 그 자체였어요. 쫄깃한 고기를 한 입 베어 물자 고소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 살짝 매콤한 쌈장까지 더해지니 밥 한 그릇이 뚝딱 비워지더라고요. 한국을 떠나기 전에 꼭 한 번 더 맛보리라 다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코리안 바베큐에 푹 빠진 채로 행복한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그날은 코엑스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택시가 아니라 좀 색다른 교통수단에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바로 지하철이었습니다. 사실 뉴욕이나 런던, 파리 같은 곳에선 지하철이 오래되고 좀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꺼려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오기 전 지하철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게 떠올랐어요. 호기심과 용기를 내어 한국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막상 지하철역에 도착하고 나니 정말 잘한 선택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눈에 들어온 건 색색의 알록달록한 표지판들이에요. 노란색은 출구, 노선 색상이었던 초록색은 출발을 의미한다고 하니 길을 헤맬 일이 없겠더라고요. 마치 퍼즐을 맞추듯 쉽게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역사 내부에 들어서는 순간 저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바닥은 물론 구석구석이 깨끗하게 반짝였고 공기마저 상쾌하게 느껴졌거든요. 이렇게 쾌적한 지하철이라니 저희는 그것에 반해서 그때부터 한국을 떠날 때까지 온통 지하철만 타고 다녔답니다. 지하철에 올라탄 순간 또 하나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웅성웅성한 대화 소리는커녕 목소리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에 절로 조용해지더라고요. 정말 지하철이 얼마나 조용했냐면요. 유모차에 앉아있던 저희 다이어리까지 새근새근 잠이 들 정도였답니다.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서로 배려해주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임산부와 아이 동반 가족을 위한 배려석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분홍색으로 포인트를 준 좌석들 덕분에 편히 앉아서 코엑스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어떤 분들은 먼저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몸에 밴 국민성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던지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한없이 감동을 받았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지하철 탑승을 마치고 별마당 도서관에 도착했는데 이렇게까지 멋진 도서관은 처음 봐서 저희 부부는 입을 떡 벌린 채 도서관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가득 들어찬 책들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꽤 높은 곳에 꽂혀 있는 책들은 도대체 어떻게 꺼내보는 걸까 하고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책 향기에 푹 빠져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코엑스에서 저녁을 먹고 나와 한국에서 요즘 유행인 인생네컷이라는 셀카 스튜디오로 향했답니다. 다른 나라의 포토부스 같은 곳이라면 있는 그대로 찍는 게 전부겠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머리띠, 안경, 가면 등 다채로운 소품으로 각자의 개성을 마음껏 뽐낼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거기다가 스타일링을 다시 재정리할 수 있게 고데기까지 놓았다니 너무 센스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인생네컷을 보면서 제일 신기했던 건 이 부스가 무인으로 운영된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제가 살던 미국에서 이런 무인 가게가 있다면 소품을 훔쳐가달라고 광고하는 꼴이 돼버리는 건 시간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선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보였어요. 모두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제자리에 놓는 것이 당연했고 저는 그 모습에 절로 감탄이 나왔답니다.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탐을 내지 않는 건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사실 무인이어서 퀄리티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은근한 보정까지 돼서 나온 사진을 보면서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한 번 더 찍어야 되나 고민까지 했다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행복한 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5월 둘째 주 일요일, 미국에선 매년 이날이 어머니의 날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다이어리를 낳은 저에겐 엄마로서 맞이하는 첫 번째 어머니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만 같은 일이 생겼답니다. 오늘 아침 다이어리가 저한테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을 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이어리의 입에서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는 말도 못하고 웅얼대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뜻깊은 날 엄마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는 브이로그 유튜버라 거의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이어리가 처음 엄마라고 부르는 장면은 찍지 못했어요. 정말 아쉽긴 하지만 그 순간을 남편과 제가 똑똑히 목격했으니 마음속에라도 고스란히 간직하자고 했답니다. 그렇게 뭉클한 마음을 간직한 채 그날의 첫 코스로 향한 곳은 경복궁 근처의 한복대여점이었어요. 경복궁에서 한복 체험을 해보기로 했거든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형형색색의 고운 비단 옷감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한복이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 나온다는 걸 정말 처음 알았답니다. 많은 한복들이 마음에 들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쏙 든 건 다이어리도 입을 수 있는 사이즈로 나온 미니 한복이었어요. 딸과 똑같은 색상의 한복을 골라 입을 수 있게 되니 너무 기쁘더라고요. 남편도 무엇을 입을까 많이 고민하던 중에 한 모자를 골랐습니다. 모자가 생각보다 길어서 쓰면 웃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남편이 그 모자를 쓴 걸 보니 멋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멋있었냐면요. 정말 연애 때 감정이 다시 샘솟을 정도로 남편이 멋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는 건 똑같지만 말이에요. 어떤 말인지 다들 이해하시죠? 저희 가족은 그렇게 각자 마음에 드는 한복으로 단장하고 경복궁으로 들어갔어요. 울긋불긋 화려한 색감의 궁궐들과 어우러진 한복 자태가 너무 잘 어울려서 뿌듯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전통 의상을 입고 경복궁을 거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멋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경복궁 나들이를 신나게 마치고 저희는 이 근처의 한국의 건축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북촌 한옥마을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한옥마을은 정해진 시간에만 입장할 수 있고 관람객들도 최대한 조용히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 지금도 이곳에서 실제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공간에서 현대인의 삶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니 너무나 매력적인 공존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사실 한옥마을 구경이 쉽지만은 않았는데 오르막길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다이어리의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가 만만치 않았답니다. 그래도 한옥들이 옹기종기 귀엽게 모여있는 풍경에 넋을 놓다 보니 그마저도 잊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신기하게도 다이어리가 이곳에서는 마음이 편했는지 금세 낮잠에 들었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에 취해 꾸벅꾸벅 졸던 다이어리 덕분에 유모차 밀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전반적으로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지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식당에서 주는 물컵의 크기예요. 너무 작아서 갈증을 해소하려면 자그마치 15번은 들이켜야 할 정도여서 꽤 답답했거든요. 물을 이렇게나 자주 떠야 할 줄은 몰랐다니까요. 하지만 그거 말고는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란 걸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체감한 한국의 치안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 유모차를 일일이 가지고 다니는 건 너무 번거로운 일이었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하루에 4달러 정도만 내면 유모차를 빌릴 수 있다는 거였어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유모차를 대여해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시도도 못 해봤거든요. 혹시나 유모차를 누군가 훔쳐가면 그땐 정말 난감한 일이 생기는 거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치안이 정말 좋다고 하기에 용기를 내서 유모차를 빌렸답니다. 역시나 한국에선 신기하게도 유모차를 잠시 두고 온 사이라도 훔쳐가는 일이 단 한 번도 없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모차가 없어질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 편히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안전함 덕분에 한국에서의 나날들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오죽하면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한국에 아이를 데리고 간다면 유모차를 가져오지 말고 꼭 대여하라고 꿀팁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였다니까요. 저희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지난번에 먹어본 코리안 바베큐가 너무 맛있어서 다른 가게를 한 번 더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각해보지도 못한 획기적인 주문 시스템을 발견했어요. 테이블마다 태블릿 PC가 설치되어 있는데 직원 말고 그걸로 주문하면 되더라고요. 저희는 당연히 그거로 주문하게 되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 있죠? 주문하고 고작 20초 만에 직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발견하자마자 남편한테 말을 했는데 처음엔 남편이 말도 안 된다고 믿질 않더라고요. 오죽하면 저희는 실험 삼아 물 한 잔 주문해서 초를 재기까지 했답니다. 남편과 제가 물을 주문하고 초를 세웠는데 직원분께서 진짜 20초 만에 도착하는 거 있죠? 남편도 믿기지 않았는지 이걸 보고 신기하다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번엔 직원분이 구워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구워 먹었는데 노릇노릇 잘 익은 고기를 한 입 베어 물자 입안 가득 육즙이 퍼지더라고요. 2번씩이나 와본 보람이 있었달까요? 한국에서 여행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은 남산으로 이동해서였어요. 저희는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천천히 정상으로 올라갔답니다. 꼭대기로 올라가 보니 서울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멋진 풍경에 절로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서울은 작은 줄 알았는데 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거대한 도시라는 걸 실감하기도 했어요. 저희는 뭐랄까 둘러보고 있었는데 다들 남산에 올라와서 자물쇠를 달고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저도 어머니날을 기념해서 사랑의 자물쇠를 걸고 싶다고 말하니 잽싸게 자물쇠를 하나를 어디선가 사오더군요. 저는 저희 가족의 이름하고 날짜, 그리고 다이어리랑 함께 그린 하트까지 새겨서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이 순간을 기록했답니다. 앞으로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만 같았거든요. 자물쇠를 달고 오니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기 시작했어요. 꽤 높은 곳이라서 그런지 다이어리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해서 두리번거리던 중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그때 갑자기 낯선 한국 사람 몇 분이 저희한테 다가오시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 뵙는 분들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약간 겁이 나기도 했어요. 설마 무슨 위험한 일이라도 생기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손에 든 걸 보고 그만 저희 부부는 눈이 휘둥그레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따뜻한 담요를 가지고 오셔서 다이어리에 몸을 가득 덮어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얼떨떨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단 인사를 했는데 이어서 다른 분도 저희한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아주 귀엽고 깜찍한 아기 양말을 들고 계셨답니다. 추운 날씨에 아기가 감기 걸리면 여행도 망칠 수 있고 힘들 거라면서 꼭 신겨주라고 양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가 이런 소중한 선물을 그냥 받을 수 없다 하면서 값을 치르겠다고 했는데 단칼에 거절하시면서 그냥 선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감동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고마운 마음을 한아름 안고 저희는 숙소로 향했어요. 이 담요와 양말 덕분에 다이어리도 감기에 걸리지 않고 포근한 잠자리에서 잠에 들 수 있었답니다. 이 모든 게 따뜻한 한국인들의 마음씨 덕분이라는 걸 저희 가족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한국은 아름다운 풍경도 맛있는 음식도 많지만 무엇보다 이런 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 더 사랑스러운 나라인 것 같아요. 저희는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꼭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자고 다짐했답니다. 그나저나 저희 가족이 한국에 다시 오게 되면 한국 분들께 느낄 수 있었던 따뜻한 마음을 보답하고 싶은데 혹시 어떤 방법으로 보답하는 게 좋을까요?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